문병일의 똑똑똑 경제. 공유지의 비극 사례로 설명해 주세요. 여러분의 경제 캡틴 문병일입니다. 공유지의 비극을 좀 자세하게 사례로 설명해 달라는 질문이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현실에서 실제로 찾아볼 수 있는 공유지의 비극 사례 지금 설명해 주도록 할게요. 우리는 무분별하게 낭비되는 공공 화장실의 화장지를 자주 목격할 수 있습니다. 심하게는 몇십 번을 둘둘 말아 뽑아낸 화장지로 손만 살짝 닦아내는 이들도 눈에 띄죠. 공공 화장실의 화장지에는 잠금 장치가 설치된 지 이미 오래고요. 오죽하면 학생들이 하도 화장지를 훔쳐가는 통에 아예 화장지를 걸지 않는 대학교가 있다는 신문 기사도 종종 접하곤 합니다. 도대체 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공공 화장실의 화장지는 이렇듯 지나칠 정도로 낭비되는 걸까요? 자, 풀이 무성한 목초지가 있다고 하죠. 이곳엔 누구나 가축을 끌고 와 마음껏 풀을 먹일 수 있습니다. 당연히 목동들은 가능한 많은 가축을 목초지에 풀어놓고 풀을 뜯어먹게 할 겁니다. 미국의 생물학자 게린 하디는 바로 여기에 비극이 있다고 했는데요. 목동들은 가축에게 풀을 뜯기기만 할 뿐 아무도 초원을 관리하지 않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초원은 수많은 가축들로 인해 황무지가 돼버렸습니다. 경제학에서 너무나 유명한 공유지의 비극 이론입니다. 공유지의 비극은 소유권이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은 공유지의 자원이 과도하게 사용되거나 낭비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는 주인이 없는 환경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될 경우 전체가 황폐화될 수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인데요. 공유자원 또는 공유지는 누구나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무료 서비스와 비슷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자원을 먼저 선점할 경우 내가 이용할 수 없거나 또는 먼저 선점한 사람보다 저급한 서비스를 받는다는 특징을 가지죠. 게다가 남용되고 나면 자원이 모두 고갈돼 누구도 사용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초래됩니다. 이 공유지의 비극은 의외로 우리 주변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데요. 공원의 과일은 익기 전에 다 없어지죠. 대형마트에 가보면 박스 테이프가 남용되고 있고요. 공공시설의 무료 주차장 자리 다툼, 쓰레기, 무단 투척 등 일상생활의 다반사가 모두 공유지의 비극으로 설명됩니다. 우리는 숭례문 방화 사건에서 비슷한 일을 경험했는데요. 숭례문은 국민들의 국보 1호로 피상적으로 인식되고 있었을 뿐 누구의 실제 소유도 아니었습니다. 즉, 실질적인 소유권이 부여되어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던 거죠. 이에 숭례문은 시민 모두에게 개방되어 방치되었고 심지어 숭례문 내에서 술을 마시거나 잠을 자는 노숙자들까지도 있었습니다. 결국 무방비로 방치되었던 숭례문은 허망하게 불타버렸습니다. 누구의 것도 아니었던 숭례문은 말 그대로 공유지였던 거죠. 화재 이후 차례로 밝혀졌던 부실한 관리는 그 비극을 잘 보여줍니다. 만일 명확하게 숭례문의 소유권을 부여했더라면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졌을 테고 이 안타까운 숭례문 소실이라는 사건은 발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렇듯 공유지의 비극을 해결하는 1차원적 발상은 모든 경우에 재산권을 부여하는 것인데요. 재미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수많은 동물들이 멸종 위기를 겪었습니다. 유럽인들이 북미 대륙에 처음 이주했을 때 북미 대륙에는 6천만 마리 이상의 물소가 있었는데요. 그러나 19세기 동안 물소 사냥이 무제한적으로 이루어져 물소의 숫자가 400마리까지 줄어든 적도 있었죠. 일부 아프리카 국가에서는 상아를 노리는 밀렵꾼들 때문에 코끼리들이 이와 비슷한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상업적 가치가 있는 모든 동물이 이런 운명을 겪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소는 인간 생활에 매우 중요한 동물이지만 소가 멸종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쇠고기의 수요가 커질수록 소는 멸종의 위협에서 더 멀어지게 되는데요. 상하의 시장 가치는 코끼리의 생존에 위협이 되지만 쇠고기의 시장 가치는 소의 생존에 도움이 되는 겁니다. 좀 역설적인 상황이죠. 자, 왜 그럴까요? 이유는 코끼리는 공유자원이지만 소는 사유재산이기 때문입니다. 코끼리는 주인 없이 초원을 자유로이 돌아다닙니다. 따라서 밀렵꾼은 가능한 한 많은 코끼리를 남보다 먼저 잡아야 하는 유인을 가지게 되죠. 밀렵꾼은 숫자가 많기 때문에 각자가 스스로 밀렵을 자제하여 코끼리의 숫자를 유지할 유인이 거의 없습니다. 반면에 소는 사유재산인 목장에서 사육되는 사유재산입니다. 목장주들은 소의 숫자를 유지하는 것이 자기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소를 잘 관리합니다. 각국 정부는 코끼리의 멸종 위기를 두 가지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케냐, 탄자니아, 우간다와 같은 나라에서는 코끼리 사냥을 불법화하고 상하의 거래를 금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조치는 집행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이들 나라에서 코끼리의 숫자는 계속 감소하게 됩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말라위, 나미비아, 짐바브웨 같은 나라에서는 오히려 코끼리의 사냥을 허용하되 자기 소유의 토지에서만 할 수 있도록 사냥 면허를 부여하여 사실상 코끼리를 사유하였습니다. 그 결과 토지 소유자들은 코끼리들이 자기 소유의 토지에 들어와 계속 머물기를 원함에 따라 코끼리의 숫자는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죠. 자, 이렇게 소유권과 이윤 동기를 적절히 활용함으로써 아프리카의 코끼리들은 공유자원이란 특성에도 불구하고 멸종의 위기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